10년을 주기로 IT가 혹시 발전을 해온 거 혹시 이런 장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을 주기로 IT의 트렌드가 바뀌었죠.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메인프레임, 뭐 워크스테이션,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넷. 근데 이 10년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10배씩 증가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떨까요? 누구나 지금 컴퓨터를 주머니 속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컴퓨팅 환경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재밌는 자료를 몇 개 발표를 해서 오늘 인용을 좀 해봤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009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9년 7월 달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솔루션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 안에는 첫 번째,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움직이면서 쓸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정보를 찾는 방법을 잠깐 볼까요? 우리는 전형적으로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유튜브 같은 신매체, 정보를 습득하는 게 글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고, 가장 재밌는 현상은 바로 이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디바이스는 과연 어떨까?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는 마켓이 거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노트북 시장을 잠깐 볼까요? 가운데 있는 이 하늘색입니다. 노트북 시장은 성장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2012년에 마켓이 줄어듭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획득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가 모건 스탠리가 2009년에 추정한 추정치입니다. 자, 여기서 이 빨간 줄 안에 있는 왜 노트북 시장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선물 타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블릿 PC, 패드 시장 이런 것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꼭 말씀 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SNS, 모바일, 그리고 콜래보레이션 이 세 가지를 담아서 저희의 용어 클라우드2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진짜 99.999%의 안정성, 초당 0.3초의 퍼포먼스 타임, 모바일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 분석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펑션,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하고의 인터페이스 펑션, 이런 것들이 이미 프리빌트 되어 있죠. 이 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애플리케이션이 얹어져 있습니다. 기업에서 더 많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고객 관리를 위해서 쓰는 세일즈 클라우드, 그 다음에 고객과 더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서비스 클라우드, 사내에 있는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콜래보레이션 툴 채터,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저희는 클라우드 뷔페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HR 솔루션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R&D 솔루션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ERP를 원하시면 이 플랫폼 위에 얹어보세요.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바로 커스텀 클라우드라고 하는 force.com, 이 부분이 저희의 사실은 전 상품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일즈 클라우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고객한테 가장 비즈니스를 잘하고 고객을 잘 케어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과의 모든 활동을 다 지표화하고 관리해서 고객이 무슨 응대를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고객한테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가? 바로 그런 것이죠. 거기에 콜래보레이션이 붙었습니다. 이 콜래보레이션은 같이 일하는 부서끼리 혹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비즈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요즘 이제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장표는 이 채터라고 하는 콜래보레이션이 계속 강조가 될 텐데요. 바로 콜래보레이션이라는 이슈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기업의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메서럴러지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이 세일즈 클라우드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와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가망 고객과 마케팅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관리할 수 있는 거, 인맥을 관리할 수 있는 거, 내부 승인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이메일 시스템을 쓰시건 이메일과 같이 코워크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회사의 지식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대시보드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고객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프리빌트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는 우리 흔히 얘기하면 콜센터예요. 여러분들 콜센터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콜센터 용어는 전화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응대하는 것만 하지, 그 전화가 온 사람의 비즈니스 퍼체스 히스토리라든지 그 사람한테 우리 영업이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그 사람이 우리 웹사이트에 어떤 컴플레인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콜센터 회원들이 볼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한 덩어리로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왜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받길 희망합니다. 지금의 고객은 단순히 전화를 해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들더라 안 들더라, 아니면 누구 아는 사람들한테 나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데 가장 싸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많은 정보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죠. 즉 콜센터로부터 시작을 해서 콜센터 이후에 우리 홈페이지 아니면 블로그, 카페,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SNS 같은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한 덩어리의 고객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의 서비스 솔루션, 이것이 바로 저희가 얘기하는 서비스 클라우드입니다. 이유는 기존의 콜센터만으로는, 기존의 컨택 센터만으로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객의 요구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서비스 클라우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센터 모듈,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자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외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형태의 블로그, 카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파트너를 통한 파트너 포탈 방식, 그 다음에 구글 서치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무슨 상품이 있을까요? 물어봤을 때 그걸 캐치업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새로운 고객 응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응대하는 모든 부분을 매뉴얼화 시켜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면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게 하는 날리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클라우드도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아주 고객이 풀기 어려운 숙제를 던졌을 때 전문가,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전문가하고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객한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사내 채터에 치는 거죠. 그러면 그 담당자가 받아서 뭐 테크니션이나 아주 R&D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응대를 가장 빨리 해서 고객을 빨리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서비스 클라우드의 개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엄청난 매출과 엄청난 호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이 은행은 트위터를 통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신상품이 나왔을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트위터에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팅을 하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 사람한테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도 하고요. 많은 지금 전 세계에 한 6만 개쯤 되는 고객들이 이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force.com 클라우드의 부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 부패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부패는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저희의 솔루션을 쓰는 모든 고객은 이 클라우드 부패를 이미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 독자적인 워크플로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한 20만 개 정도의 고객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를 통해서 심지어 회사의 홈페이지를 쓰고 있는 회사도 17,500개 정도의 회사가 쓰고 계십니다. 아까 그 밑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세션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즉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뭔가를 하고 싶으실 때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force.com의 슬로건은 5배 빨리, 비용은 반으로, 그게 아마 오늘 계속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미 기업들이 이 force.com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계신데 몇 가지 특별한 케이스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로손이라고 하는 편의점이죠. 일본에 있는 가장 큰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 그룹웨어를 개비하고 싶은 방법, 또 포스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지금 기존의 방식보다 비용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운영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하겐다즈라는 그 아이스크림 회사죠. 이 아이스크림 회사는 매장 관리에 여러 가지 솔루션, 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스타벅스 케이스가 아주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클라우드 플랫폼 중에 아이디어라는 모듈을 가지고 한 푼도 돈을 들이지 않고요. 매월 고객으로부터 16,000개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스타벅스의 전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아이디어라는 웹사이트를 오픈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시는 아이디어가 스타벅스의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 아이디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스타벅스의 경영진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 결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타벅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아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스타벅스는 10원도 쓰지 않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장 앞서가는 회사가 되고 있죠. 저희 회사의 고객 87,000개의 고객 중에 가장 단일 회사로 큰 고객, 즉 제일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일본에 있는 우정성입니다. 관이죠. 우리로 치면 우체국. 이 우체국에 있는 업무는 이 우편 업무, 그 다음에 보험 업무, 금융 업무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본의 이 우정성의 케이스는 공식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15만 명의 임직원이, 다른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업무를 이 force.co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3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씩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지금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PC도 쓰지 않습니다. 아이패드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가서 고객을 만나라. 고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한테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라 라는 취지였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 클라우드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10밀리언, 한국 돈으로 100억의 IT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에이본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사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다단계 방문 판매 같은 회사죠. 그러니까 방문 판매.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아마 코리아나 화장품 같은 화장품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17만 5천 명의 영업이 전 세계 60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구축을 해보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만에 17만 5천 명이 전 세계 60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4개월 만에 구축해서 잘 쓰고 있는 케이스라고 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아마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작년에 12월 초에 첫 주에 Salesforce.com이 전 세계의 고객과 파트너와 함께하는 가장 큰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드림포스라는 행사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 행사에 처음 갔습니다. 저는 가면서 뭐 얼마나 올까 사람들이, 그리고 공짜 행사가 아니고요. 돈 받고 하는 행사입니다. 한 사람당 3일을 참석하는데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이상의 입장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3만 3천 명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이따가 아마 네 번째 세션에서 실제로 사진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입장을 하는데 1시간 줄을 서서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고객들이 이래가지고 좋아할까? 근데 그 안에 열기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클라우드에 대한 너무 깊은 맛을 본 거죠. 너무 많은 맛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자, 지금 보시는 장표가 좀 전에 보셨던 장표하고 좀 다르죠? 위에 뭐가 여러 개가 붙었어요. 저희처럼 그 세일즈포스닷컴 직원들은 요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회사를 인수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지금 보시는 저 U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지난 12월 달에 새로 세일즈포스닷컴이 서비스를 하겠다고 릴리즈한 것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com.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사지 마세요. 데이터베이스도 빌려 쓰세요. 이 슬로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미 Salesforce.com을 쓰고 계시는 87,200명의 기업들의 수백만 명의 고객들은 이미 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본인들의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묻어서 같이 이미 쓰고 계셨거든요. 그걸 띄어서 이제 상품화를 하는 거죠. 그 옆에 히로쿠라고 하는 거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그 수요와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소셜 네트워킹을 활용한 마케팅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겼죠. 뭐 가장 유명한 티켓몬스터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에는 뭐 루비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를 녹여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따가 자세히 소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레미디 폴스, 아직 저 잘 모르겠습니다. 단 지금 IT 어셋 매니지먼트, 무슨 어셋 매니지먼트로 시작해서 아마 향후에 조심스럽게 더 많은 영역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저런 상품들을 디벨롭하는 것은 저희의 의지가 아니고 저희 경영진, 저희 R&D의 의지가 아닙니다. Salesforce.com을 쓰고 있는 87,000개의 고객들이 주시는 아이디어, 주시는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프라이어리티를 정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번씩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그레이드도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사이트에 있는 아이디어 포스를 하는데 고객들이 이런 기능 좀 넣어주세요, 저런 기능 좀 넣어주세요 하는 것들을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가장 많은 리퀘스트가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다음 버전 릴리즈 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합니다. 클라우드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막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화를 하지 않는 시스템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화에 어느 벤더의 의지가 아니고 그 벤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쓰시는 고객들이 주시는 의견을 가지고 계속 같이 진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렇게 오버럴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좋은 말씀 뭐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시고요.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짧게 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보안 용어 어떻게 배워요? 보안이요. 예, 예를 들어 어떤 보안을 말씀하실까요?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네. 관리하는 그런 공기업이나 네. 주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서나 아니면 내용이나 국정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하고 대한 권한도 해당 기업이나 국정원의 어떤 정책에 따라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라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네거티브한 한국에서 아직 보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된 적은 아직은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민감한 인더스트리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 보안 관련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금융업이겠죠. 금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금감원에서 어떤 크리티컬한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는 절대로 해외로 반출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영기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어떤 서티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금융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ISO 27000의 보안 인증 체계를 완벽하게 준수를 하고 총 9단계의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디스커스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부기관에 대한 이슈가 없어서 저도 많은 경험은 없지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미국의 백악관, 미국의 조달청, 그다음에 미국 국방성 이런 데서 셀스포스닷컴을 쓰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성이라든지 많은 정부 기관들이 이미 셀스포스닷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 정부라든지 이런 데들은 셀스포스닷컴을 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슈들은 협의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프루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슈를 잘 몰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 수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한국만의 어떤 정서라고 하는 부분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개념하고는 좀 일부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도자기의 장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기술 같은 거를 대물림해줘야 될 때도 발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물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거부하고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지금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반되는 입장인데 어쨌거나 그러한 입장들이 한국인들의 정서상에 조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라고 권하는 게 앞서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바꿔볼 그런 전략들을 갖고 계신지 제가 작년 2월 1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1년 동안 한 해 동안 만났던 고객들의 숫자를 그러니까 개인 사람의 명함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 580장 정도 됐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거래처 그러니까 업체 수로는 한 140개 정도의 기업을 1년 동안 방문해서 PT도 하고 참 많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한국적인 정서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거는 내가 가져야지 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내 거를 남이 볼까봐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 내 거를 남이 볼까봐에 대한 걱정은 저희의 보안 인증, 보안 정책에 의해서 절대로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 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성적인 부분이라
저는 감성적인 설득을 주로 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클라우드의 원조 산업은 어딘지 아십니까? 은행업이거든요. 내 돈을 불안해서 어떻게 은행에다 금고에 넣어놓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땅 파고 묻어놔야지.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감성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초하고 지금하고 고객들이 너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질문은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스컴이 그런 역할을 지금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예. 포스트닷컴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100%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프라이빗 상태로는 대부분 불가능하고. 예, 저희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전략은 아직 없습니다. 네, 아까 다른 분, 예. 물론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사스와 클라우드에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과거에 NSP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봤을 때 이런 거를 클라우드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클라우드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되게 이거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클라우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데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IT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IT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IT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역량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부터 저희가 주장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는 것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저희 같은 벤더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클라우드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할애받은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근데 소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솔루션 벤더들이 많이 있는데 동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의 보안에 대한 문제하고 또 남의 내 거를 남한테 맡긴다는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진정한 패키지 솔루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업형 전사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만 과연 고객들이 그것들을 개발하는 대로 패키지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희 대한민국의 문화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리 좋게 구성된 솔루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프로 커스터마이징 그 눈높이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면이 좀 안 들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잘 안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좀 영업돼요? 저는 계속 가는데 기업에 대한 사례가 아직 대한민국에 대한 사례는 소기업이라서 소개를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만약에 있다라면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정서, 불친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전략을 일단 클라우드하고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ASP의 가장 큰 차이는 ASP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밥상이고요. 클라우드는 차려서 먹는 밥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이버의 메인 화면, 네이버도 클라우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메인 화면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 없으시죠. 저희가 제공하는 저희의 force.com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십니다. 필드도 바꾸고, 필드도 추가하고, 레이아웃도 바꾸고, 원하시는 대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후자에 말씀하셨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은 이슈가 안 될 거고요. 다만 이제 한국적인 정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UI입니다. salesforce.com의 UI는 기본적으로 스크롤 다운, 스크롤 업 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의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은 팝업이죠. 그리고 밑줄 짝, 왁구 짝, 그래프 짝. 그쵸? 그거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프랙티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예. 주관적으로 좀 공룡의 말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UI 측면보다도 저희들이 설계나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가 틀려요. 결제 프로세스가 심지어 같은 회사인데도 결제마다 이런 프로세스가 정말 어렵다.
중국에서 삼성 같은 경우 전체가 다 동일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외 회사 같은 경우는 같은 시스템을 쓰는 거 아니면은 이 프로세스가 다 틀리고 그리고 UI나 UX는 어떻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코어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다 틀린 경우가 굉장히 큰 거라고 예, 다 수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세션, 다섯 번째 세션이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해답을 케이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안에는 많은 그 프리빌트되어 있는 펑션들이 있어서 심지어 워크플로우 엔진 같은 것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용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또 밖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자, 진행상 두 번째 세션 설명해 주십시오. 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